예제 19-3에서는 이거 이제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질량 분석기가 되는데, 일단 기초 개념은 자기장의 비에, 그죠? 비에 수직으로, 물론 자기장의 수직이죠. 자기장의 수직으로 입사된 전하, 전하 Q죠. 전하 Q의 운동인데, 이 속도 V로, 그죠? V로. 그러면 자기력을 받겠죠. Q가 B 속에서 V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QVB라고 하는 자기력을 받아요. 이 자기력이 V에 수직하기 때문에 V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방향만 변화시켜서 연속적인 방향 변화를 만들어내면 이게 바로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거죠. 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심력을 나타내는 크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R분의 V제곱, 이게 구심가속도고 여기에 질량을 곱해서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되죠. 그래서 QVB가 구심력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지름으로 나타내 보면 QB분의 M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M을 바로 이제 거꾸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M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V분의 QBR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속도로 어떤 전하를 가진 입자를 어떤 자기장 속으로 이렇게 발사를 시켰더니 R이라고 하는 반지름으로 원 운동을 하고 있다면 질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질량을 알 수 있어요. 질량이 큰 입자는 반지름이 크죠. 운동하는 반지름이. 그래서 이 반지름의 비율을 알면 질량의 비율도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M1하고 M2의 비율을 바로 반지름의 비율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기장 속에 수직으로 운동하는 전하의 원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다음은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에요. 전하 Q가 V로 어떤 B 속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기장 공간을 들어가게 되면 V 곱하기 P,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V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B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전하일 때. 그렇죠? 이제 그런 힘을 받게 되겠지?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F는 B에도 수직이고 V에도 수직이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 개의 전하였어요. 한 개의 전하. 그런데 전하가 한 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 모든 전하들이 다 동일하게 힘을 받겠죠. 그래서 전하들의 연속적인 흐름은 전류가 됩니다. 전류. 그래서 전류도 결국 자기력 F를 받게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지면을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위로 흐른다는 얘기는 양전하가 있다면 양전하가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 움직이는 속도 V, 이게 이제 전하의 이동 속도인 유동 속력이 되겠죠. 그리고 B가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V 곱하기 P 해주면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전하 하나하나가. 이렇게 많은 전하가 지나간다면 모든 전하들이 다 힘을 받아서 이 도선 전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래서 도선이 좀 움직일 수 있다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QVB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의 전하가 아니라 여러 전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선이 다 힘을 받게 된다. 그럼 이 경우에도 전류의 방향은 위쪽,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저쪽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동일하게 벡터 오른손 법칙이 이렇게 했을 때 왼쪽으로 힘을 받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표시됐죠. 이걸 좀 이렇게 좀 돌려줘야겠지. 그리고 손바닥을 왼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 이 두 그림이 서로 맞지는 않지만 손바닥을 오른손을 잘 이렇게 직접 손가락도 펴고 손바닥도 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방향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힘의 크기는 얼마냐? 힘의 크기를 구하는 게 이제 계산 과정이죠. 원래는 QVB 한 개의 전화인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개가. 그래서 여기 N은 A 곱하기 L은 부피예요, 부피. 위에 있는 그림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 이 도선의 면적이 단면적이 A예요. A. 여기 나와 있죠. 단면적이 A가 되고 전류가 흐르는데 이 자기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장 속에 걸쳐 있는 길이가 도선의 길이가 L이면 A 곱하기 L은 부피를 나타냅니다. 부피. 그리고 부피의 밀도를 곱하는 거예요. 수밀도예요. N은 이 안에 이 알갱이들이 몇 개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개수가 정확히 N이 되는 겁니다. N은 그러면 이 부피 안에 들어있는 전체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건 개수의 수밀도라고 그래요. 수밀도, 수의 밀도인데 이 부피 안에 들어있는 전체 개수. 그런데 여기에 다시 부피를 곱하면 그냥 전체 개수가 되겠지. 여기 다시 부피를 곱해요. 그럼 전체 개수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 친 건 개수예요, 개수. 여기 전체 운반자 수, 그냥, 그죠? 운반자 수는 그냥 운반자 수 대문자 n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개 우리가 이제 물질들을 보면 물질의 이 분자의 원자의 밀도가 이미 물질마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밀도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밀도를 알고 있고 여기에 부피만 곱하면 전체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과 측정할 수 있는 부피로 이렇게 바꿔서 보여준 겁니다. 대문자 n은 우리가 셀 수가 없으니까 n을 직접 몇 개인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물질인가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밀도를 이미 측정해 놓은 원자의 밀도를 알고 있고 여기에 부피만 곱하면 실제 이 안에 들어있는 운반자 수, 즉 전하수죠. 전하량이죠. 결국 Q를 곱하면 이렇게 전하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여기 이 I는 전류 밀도 곱하기 넓이가 되는데 J는 N, E, V 이렇게 다 구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둬야 될 식은 BIL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QVB 대신에 전류 도선이 받는 힘은 ILB. 순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Q에 대한 Q를 I로, V는 V의 방향이 L의 방향이죠. 도선의 전하가 흐르는 방향이 도선의 방향이 되겠죠. 전류는 벡터로 우리가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 L이 원래 벡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원래는 IL 곱하기 B. 원래 QV 곱하기 B였는데 이거에 대응하는 ILB로 암기하세요. 암기. 너무 자주 쓰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식이 어떻게 유도됐는가는 이 과정이에요. 그대로 과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I가 NQ, Q라고 써도 되고 E라고 써도 되고 전하 운반자 한 개가 운반하는 전하량이 Q예요. 근데 대개 이제 Q는 전자의 경우에는 그냥 1, 2가 되겠죠. 그래서 NEV 또는 NQV로 쓰면 되고 여기 넓이를 곱해야 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N 있죠. 여기 N 있죠. 그리고 Q 있죠. V 있죠. 그리고 A 있어요. 이걸 I로만 다 바꿔주면 여기 BIL 또는 ILB가 됩니다. ILB로 외워두세요. ILB.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으면서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B인 공간에 넘어갑시다. 이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갑자기 스피커 문제가 나오니까 이상하네. 다시 자기장이 B가 오른쪽으로 균일한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L의 방향입니다. L의 방향.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죠.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세타. 주어져 있죠?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 그러면 I 곱하기 I가 아니라 I 곱하기 L 곱하기 B예요. 이게 힘의 벡터입니다. 힘의 벡터. 자, 크기는 ILB 사인 곱하기 연산은 곱하기 벡터는 벡터 곱하기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사인을 연산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B의 크기 이렇게 하지 말고 I는 크기만 있는 거고 L의 크기, B의 크기 사인 세타. B는 주어져 있으니까 구해주면 되는데 L은 이렇게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길이만 따져야 돼요. 도선이 얼마나 길든 간에 여기 연산에 들어가는 L은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길이 곱하기 B 곱하기 둘이 이루는 각.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L의 방향으로 잡고 자기장의 방향이 B의 방향이죠. 이 두 각이 이루는 세타의 사인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ILB 사인 세타 이렇게 외워주면 되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과학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하도 오래돼서 과학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걸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Q 곱하기 V 곱하기 B와 I 곱하기 L 곱하기 B인데 외우는 방법은 B가 가장 바깥으로 Q가 V로 움직이죠. 전류 I가 L 방향으로 흐르죠. 이렇게 말로 외워도 되고 하도 못 외우니까 너 거기 좀 비켜봐 비켜봐 이렇게 외우래요. 이거는 뭐야? 빌이에요. 빌 너 좀 비켜봐. 빌 너 좀 비켜봐. 이렇게 외우면 자기력이 다 외워진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어때요? 순서를 알아야죠. Q가 B 속에서 V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벡터 연산까지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ILB, QVB. 근데 더 쉬운 건 뭐냐? 문제에 나오면 무조건 다 곱해줘라.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다 곱해주는 거. 나누기 없어요. 그대로 곱하면 돼요. 이것도 보세요. 어느 스피커 속의 코일은 지름이 0.025m인 도선이 50번 감겨져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자기장이 0.1테슬라 B 나와 있어요. 그렇죠? B. 연구 자석 속에 놓여 있는데 2A의 전류가 흐르죠. 그럼 I 나왔고 B 나왔고 그 반지름 R을 곱하면 안 되고 도선의 길이를 곱하는 겁니다. 길이니까 이렇게 몇 번 감겨져 있는 거고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장이 안에서 밖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본래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래서 자기장이 여기 안쪽에 N극 자석, 바깥쪽에 S극 자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앞에서 보면 N극이 있고 테두리에 S극 자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장은 N에서 S로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N에서 S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향하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8방향을 다 그려주면 요 사이 공간, 요 공간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도선이 있는 거죠. 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럼 요 부분만 보자면 I는 아래쪽으로 B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I, B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밖으로 튀어나와요. 이 도선이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요 사이를 안에 끼워줬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밖으로 퐁 하고 튀어나와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그때는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F가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전류의 방향을 교류를 주면 이 스피커 통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진동한다고. 진동. 그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는 도선이죠. 도선이 여기서 진동해요. 그래서 이 진동의 주파수가 우리가 이 주파수가 공기를 이렇게 흔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파가 되는 겁니다. 음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한 스피커를 여러분들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우리 귀에 꽂고 다니는 이어폰도 이런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아주 작게 만들면 이어폰, 헤드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IL, B 해주면 되죠. 이 IL 이거 길이로 바꿔줘야 돼. 근데 2파이 R이 길이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렇죠? 근데 50번 감겨져 있는 거지. 이건 지름이네. 지름 파이 곱하기 지름 곱하기 50번. 그렇죠? 50번 감겨져 있으니까 50배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0.79 뉴턴이 구해진다. 그러면 도선의 방향은 이렇게 요 아래 방향이죠. 요 부분에서는 자기장은 오른쪽이니까 항상 수직이죠. 얘네들이 항상 수직이죠. 그러니까 세타는 9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력을 구해주면 되고 맨 뒤에 단위는 힘이기 때문에 뉴턴으로, 전류는 암페어로, 자기장은 테슬라로, 길이는 미터로 넣어주면 테슬라, 미터, 암페어 다 곱하면 그게 뉴턴이 되는 겁니다. 자,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 진동판의 가속도는 F는 ma죠. F는 ma인데 여기 ILB였던 거지. A는 M분의 ILB가 되겠죠. A는 M분의 ILB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전혀 빠르거나 어렵지 않죠. ILB만 열심히 잘 알아두면 된다고. 기억이 안 나면 비켜봐 이렇게. 자, 그 다음엔 전류구리에 작용하는 토크인데요. 이것도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으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런 그림인데 왼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N극, S극 자석이 있다는 얘기는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자석을 가져다 둔 거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도선이 감겨져 있어요. 노란색이 도선이에요. 도선. 그럼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르겠죠. 이때 이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겠죠. 이렇게 흐르겠죠. 아니면 반대로 흐르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일 하나만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이에요. 코일 하나만. 여러 번 감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이나 똑같은 그림이죠. 그림을 잘 보면 그림을 보면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걸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그렇지. 입체적으로 그려야 좀 될 텐데, 그죠? 입체적으로 안 그려놨죠. 이쪽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어요. 근데 N극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S극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 사이에 코일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겠나?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서 사각형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마치 또 코일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럼 이 전류 도선들이 자기장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력을 받겠죠? 구해주면 돼. 그걸 구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쉽게 그려져 있지 않고 이걸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위로 다시 가요. 위로 다시 가면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기장이 오른쪽, 이 그림을 봅시다.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죠?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그림을 뺀 거죠? 원래 여기 자석이 아까는 이렇게 N극이 있었고 이쪽에 S극이 있었던 거잖아. 여기 N극,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석 그림을 이제 뺀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도선이 이렇게 사각 도선이 있어요. 도선. 그런데 이걸 앞쪽에서 보게 되면 이 A쪽 도선만 보이겠죠. A쪽 도선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보라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보라색 어디 갔죠? 여기 전류의 방향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죠. 여기 X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전류가 나왔다가 이쪽으로 흐르죠. 이렇게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X표. 그런 다음에 저 바깥쪽 저 먼 쪽에서는 다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이게 자기장에 대해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난 대학교 때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이걸 봐도 도대체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가? 예. 다 같은 그림인데 세 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짝 기울어져 있을 때 이 그림은 자기장 방향하고 이 도선의 방향이 딱 지금 같은 이런 방향이죠.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도선이 다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데 각각의 도선이 받는 힘을 보자고요. 오른쪽 도선 봅시다. 이 도선은 전류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들어가는데 자기장은 오른쪽이죠. 그럼 힘을 아래로 받습니다. 그죠? L이 들어가죠?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L이 들어가고 자기장은 오른쪽이고 그러면 들어가고 오른쪽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래로 힘을 받겠지. 여러분 날 보면 안 되고 요 화면을 보면 책을 보면서 해봐야 된다고. 근데 얘는 전류가 반대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위로 받겠지. 그죠? 그 수평으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지. 전류가 나오면 들어가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나오면 위로 힘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회전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회전력을 받게 된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한쪽은 위로, 한쪽은 아래로. 그럼 얘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 도선이 힘을 받아서 돌아가면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전류 도선이 운동하게 되는 거죠. 전동기. 이거를 우리는 모터라고 하죠. 모터. 그렇죠? 모터. 그래서 전기 모터, 선풍기, 뭐 들어가는 환풍기 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전기 코드를 꽂으면 전류가 흐르니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려주면서 돌아가는 모터를 직류 모터, 직류 전동기가 되는 거고,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 그때는 교류 모터, 교류 전동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터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터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모터를 가장 잘 만드는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모터를 잘 만드는 나라는 한 3개 나라 됩니다. 3개 나라. 예전에 일본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어요. 대한민국, 일본, 뭐 독일 이런 데 그렇죠? 독일은 왜 잘 만들어요? 옛날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기름 모터를 잘 만들어서 전기 모터도 잘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근데 뭐 미국 뭐 전자를 잘하는 나라는 당연히 잘하겠지. 예. 요즘 뭐 TV에 우리나라 자찬이라고 그래. 자기 셀프 칭찬. 예, 셀프 칭찬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정말 잘한다. 그렇죠? 예. 뭐 에이펙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예.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AI의 선진국이다. 그렇지? 예. AI를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돼 있대요. 예. 인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반도체 산업이 잘 돼 있죠. AI 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 산업도 어느 정도 반도체나 컴퓨터나 뭐 거의 같지만 잘 돼 있고 그리고 공장들도 많죠. 제조업이 있어요. 제조업. AI를 뭐하러 하려고? AI. 그냥 계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로봇을 만들려고. 로봇을 왜 만들어? 일하려고. 공장에서 그렇죠? 일 시키려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일할 데가 없으면 로봇이 파업을 하게? 그렇죠? 예. 쓸데없이 만들어서 물론 이제 로봇을 팔아야겠지. 예.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직접 써서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도 팔려고 하는 거죠. 로봇도 팔고. 자, 그래서 이제 셀프 칭찬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그만큼 다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공부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런 거 잘하려고, 그렇죠? 잘해서 우리 동네 우리 부장뿐만 아니라 우리 집, 그렇죠? 부자 만들어 주려고. 겉으로는 부자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물리를 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공에서 물론 자기가 이제 먹고 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잔소리 그만두고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원운동, 회전운동에서 공부했던 게 뭐예요? 회전 토크를 만들어내야지만 토크를 받아서 토크는 I 알파라는 뉴턴의 제2법칙을 만족시켜서 토크를 받는 I는 각가속도 알파로 가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힘을 받는 질량 M은 가속도 A로 가속하게 되는 거지. 야구공 던질 때 힘을 주면 어떻게 가속이 될지, 원운동 할 때는 어떻게 원운동을 하게 될지, 특히 이제 회전운동은 이렇게. 회전운동을 하려고 하면 토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토크는 RF였다는 걸 또 공부했었죠. 우리 회전에서. 그렇죠? 다 한 단원에서 이미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F까지의 수직선을 그리고 F까지의 수직선을 내려긋고 그러면 이게 얘의 길이가 A잖아요. 그럼 절반의 길이는 2분의 A예요. 2분의 A.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A입니다. 여기 써져 있네요. 2분의 A가 되고 자기장의 방향과 이 도선이 가지는 면적, 넓이가 향하는 방향. 지금은 이쪽이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넓이는 이런 방향을 향하겠죠. 넓이가 바라보는 방향과 즉 면이 바라보는 방향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을 세타로 둬요. 여기서는
면이 바라보는 방향과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 사이에 각이 세타니까 요게 세타면 얘가 세타가 되죠. 그죠? 너무 빨라요? 예. 다시 그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게 180도잖아요. 그리고 요건 90도죠. 그럼 세타 더하기 요 각이 90도 마이너스 세타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지. 세타가 된다고. 그러면 요 반지름이 아니라 이걸 모멘트 8이었는데 이 8은 2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다 적혀 있어요. 교재에. 모르면 또 여러분들이 연필로 끄적끄적하면 2분의 a 사인 세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요거하고 요 f를 곱하면 그게 토크가 되는 겁니다. 그죠? 토크. 그래서 RF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공부할 때는 FD 또는 DF였죠. 그죠? D가 2분의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F는 그냥 F예요. 그죠? 근데 이 F는 이 도선이 받는 힘이잖아요. 또는 이 도선이 받는 힘이에요. 그죠? 얘는 아래로 힘을 받고 얘는 위로 힘을 받는 거죠. 그죠? F는 ILB입니다. ILB. 이 F가 전류 I 곱하기 도선의 길이인데 자기장 속에 있는 길이는 B가 되죠. B. 그래서 I, L, B. B는 그대로 B. 그래서 IBB가 되죠. 이 그림에서는 IBB. IBB를 여기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 앞에 튀어나오고 전류 I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AB를 곱해야죠. AB. 소문자 A 곱하기 대문자 B는 이 고리의 넓이가 됩니다. 면의 넓이. 그래서 그걸 대문자 A로 쓴 거예요. IA, 나머지 자기장 B. 이렇게 다 됐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힘을 받고 여기서도 힘을 받으니까 전체 토크는 이거의 2배죠. 2배. 2배 해줘야겠죠. 2배.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그러면 2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토크는 간단하게 IAB가 나와요. 식의 형태가 간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과정은 복잡하지만 전체 토크를 구하면 토크는 IAB가 되고 도선을 한 번만 감은 게 아니라 여러 번 감아요. 이렇게 여러 번. 힘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러면 n번 감으면 n배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무슨 낱말 같아요. 그죠? 비안 교재에서는 왜 일부러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작가의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안. 그런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다 곱하면 된다. 역시 이번에도 주어지면 다 곱하면 되는데 아무거나 곱하지 마시고 개수는 당연히 곱해줘야죠. IAB인데 이걸 나중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이 전류와 넓이를 곱해요. 그럼 IA가 되잖아요. IA. 요거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합니다. IA. 그럼 IA하고 B만 곱한 거지. 그리고 N개 있으면 N을 앞에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고리가 문제에 나오면 I하고 넓이를 곱해주는 IA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여기 나와 있죠. 이걸 또 줄여서 자기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기 모멘트를 뮤로 표시하죠. 그리스 문자 뮤. 본래 이름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인데 줄여서 자기 모멘트. 마그네틱 모멘트는 본래는 IA예요. IA. 전류 고리의 넓이와 전류를 곱하는 겁니다. 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n개 있으면 나중에 n배를 해주면 돼. n배를. 그래서 n배를 해준 것까지 자기 모멘트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IA만 곱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n, 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책은 이걸 다 곱한 걸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죠. 그럼 코일 전체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니까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한 개의 코일이 아니라 여러 개, n개 코일이니까 여기다 더 정확히 해주려면 n번 감은 이런 말 써주면 되겠죠. n번 감은 코일의 전체 자기의 모멘트는 뮤는 A에 n번 감을 쓰니까 n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자기장만 곱하면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인 세타가 있어요. 사인 세타. 그럼 자기 쌍극자 모멘트인데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벡터이고 이 벡터의 방향은 그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면이 바라보는 방향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에 사인을 곱해준 겁니다. 요 앞에 본래 사인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인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토크를 만들 때는 요거 F에 수직한 걸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인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외울 때는 다 이 식을 다 외워주면 다 좋겠죠. 자, 문제 한번 예제 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작용하는 토크 다 곱하자. 넓이 주어져 있죠. 넓이, 전류, 100번, 자기장 다 곱하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단위는 넓이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여기 자기장까지. 그럼 토크니까 뉴턴 미터가 되겠죠. 뉴턴 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단위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는 암페어 미터의 제곱입니다. 암페어 미터 제곱. 자, 여기에 자기장을 곱하면 그대로 뭐가 되냐? 뉴턴 미터가 된다. 토크니까요. 예, 돌림 힘.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끝. 쭉 해서 하나의 단원이 5절에서 끝나는 건데 이걸 여기는 본래는 다른 단원이야. 근데 이제 단원이 너무 조그마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두 개로 본래는 나눠져 있는 단원을 그냥 하나로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19-6절은 이제 다시 또 자기장인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자기장을 뭐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기장 전하가 자기장 속에서 V로 움직이면 힘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B는 QV분의 F다라고 힘을 받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었구나. 그 자기장이 이런 색이겠지라고 자기력으로부터 자기장을 이렇게 역으로 해서 공부한 거야. 역으로. 그죠? 마치 우리가 F는 QE 전기력 공부했을 때 전기장 속에 전하가 있으면 F는 이런 힘을 받아. 따라서 E는 Q분의 F겠네 라고 공부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전기장은 전하가 만들죠. 그렇죠?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자기장은 그럼 뭐가 만들지? 이 자기장은 왜 만들어진 거지? 이거를 이제 19-6절부터 보는데 자기장은 자석이 만들죠. 자석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그냥 전류죠, 전류.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옛날에 덴마크의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판지에 구멍을 뚫고 전류 도선을 위로 흐르게 합니다. 판지에 구멍을 뚫어서 수직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면 그 주변에 판지에 나침반을 뒀더니 나침반의 바늘이 다 이렇게 방향을 제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보니까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나침반의 N극 방향을 따라가 보면 이 N극 방향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게 회전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반대 방향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멀리 가면 이로부터 멀어지면 자기장이 좀 약하고 가까운 곳은 자기장이 강해지는 걸 확인합니다. 이게 웨르스테드의 확인이었고 그래서 자기장은 멀리 가면 이게 I예요. L이 아니라 I. 여러분 교재에도 아마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제 반비례죠. 예.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세계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암기예요. 암기 하시는데 나중에 이걸 구하는 더 쉬운 방법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암기해 보세요. 연습장 꺼내놓고 B는 전류의 비례예요. 전류가 강하면 자기장이 강해지고 어떤 위치에서 그렇죠? 예.
근데 멀리 가면 자기장이 약해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요 앞에 비례상수가 2파이분의 뮤 제로라고 하는 그냥 복잡한, 그냥 K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파이분의 뮤 제로로 씁니다. 외우세요. 그래 놓고 뮤 제로를 자유공간의 투자율, 자유공간은 진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공의 투자율. 진공도 물질이에요. 여러분, 진공을 물질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런 물질의 자기적인 특징이 있어요. 물질마다. 그런데 진공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기호를 뮤 제로라고 하고 이름을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 내용은 퍼미어빌리티가 돼서 마치 투과하고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얼마나 지나가냐 이런 얘기예요. 잘 지나가냐. 자기장을 얼마나 잘 투과시키냐 이런 얘기죠. 그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문제가 나오면 그거 다 그냥 주어지겠죠? 여기다 대입하시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류는 단위를 암페어로 놓고 거리는 미터로 놓고 요걸로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그러면 자기장 테슬라만 남겠죠. 계산하면. 그래서 자기장이 몇 테슬라인지 그 얘기는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전류가 흐르면 그 자체가 자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면 그 자체가 자석이다. 여기 수없이 많은 전류가 우리 주변에 흐르잖아요. 그죠? 전선도 있고 다 전선이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면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다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하고 싶으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도선의 방향으로 하고 네 개의 손가락으로 이 도선을 감아주는 회전 방향이 생기죠. 이 회전 방향이 생기는 얘의 접선 방향이 그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이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동그란 돌아가는 회전하는 선을 자기력선이 돼요. 그래서 직선 전류 주변에는 회전하는 이 고리 모양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장은 어느 한 점에서의 자기장은 그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되겠죠. 쭉 이어놓은 선이 될 테니까. 그래서 마치 오른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나사가 안으로 쭉 들어가는 것처럼 이 자기장의 방향은 나사를 들어가게 하는 방향이다. 회전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편하죠. 오른손. 그래서 이걸 오른 나사의 법칙.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오른손 법칙 2. 오른손 법칙 1은 뭐였어요? 자기력 구할 때, QVB 할 때, 그렇죠? 또는 ILB 할 때 오른손 법칙. 이거는 전류로부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구해내는 방법, 오른손 법칙 2가 되는 겁니다. 자, 19.6번 예제 문제를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진도가 늦어서 내가 말을 빨리 하고 있는 거야.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죠? 이게 도선이에요. 그럼 P점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겠냐? 오른손으로 감아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하고 감아주면 위에서는 나오니까 점을 찍고요. 아래서는 들어가겠지? 저쪽에서는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내려가겠죠. 그래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간단합니다. 자기장은 각각 위치마다 다 다르죠. 방향이. 그걸 이어주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장의 세계는 얼마냐? 2파이 R분의 뮤0 I.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2파이분의 뮤0를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곱하기 R분의 I. 그랬더니 8 마이크로 테슬라 나오겠죠? 문제가 너무 간단하지. 공식을 외웠니?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도 못 구하면 안 돼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모르니까 공식은 그러면 식을 주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식을 제시해 주겠어요. 제시. 그런데도 못 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식을 줄 거예요. B는 이렇게 구하는 식이다. 공식을 알려주고 문제를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서 답을 낼 수 있겠지?
답을 내려면 계산기가 있어야겠네요. 그죠? 자, 좋아요. 그럼 기말고사는 계산기를 가져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공식도 알려줄 겁니다. 공식도. 그러면 이거 문제 내도록 하죠. 이 문제를. 자, 다음으로 암페어 법칙. 요거 암페어 법칙 하고 쉬겠어요. 암페어 법칙은 자, 전기장에서 여러분 가우스 법칙 공부했었죠.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가우스 법칙 공부했었죠. 그랬는데 머릿속에서 응?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 그죠? 예. 우리 꼬맹이가 요즘 망했다는 말을 자꾸 써요. 망했다. 아빠 나 오늘 망했어. 별로 듣기는 안 좋아요. 그죠? 마치 인생이 망한 것 같잖아. 망했어. 망한 거는 순간이고 빨리 이걸 회복해야지. 아빠 오늘 나 망했어. 그러면 가슴이 철렁거려. 내가 야, 너 포기했다는 얘기인가? 철렁거려. 망하는 거지. 이걸 머릿속에서 이걸 몰라? 생각이 안 나? 망한 거야. 근데 끝나면 안 되죠? 다시 돌아가서 가우스 법칙이 뭐지? 하고 찾아봐야죠. 그럼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 그죠? 망이 그죠? 망하면 안 되고 좋게 망한. 그래서 희망인가요? 알아와야 됩니다. 가우스 법칙이 뭔지 알아와야 돼요. 중간고사 보고 끝내면 안 되고 이게 뭐였지 하고 알아와야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장을 적분하면 면적분, 폐면적분을 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됐었죠? 입실론 제로분의 그 닫혀있는 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전하. 이런 거였죠. 너무 생소한가요? 다시 들어도 모르겠죠? 자, 암페어 법칙은 자기장을 따라갑니다. 자기장을 따라가요.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고리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점을 하나 잡고 이 자기장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그 자기장하고 그 길이를 곱해요. 미소 구간으로 나눠, 짧은 구간으로 나누고 각 위치에서 그 미소 길이하고 자기장을 곱하는 겁니다. B 곱하기 DL인데 이걸 내적을 해요. 내적. 이렇게 내적. B 도트 DL을 한 바퀴 쭉 돌아서 원래 위치까지 돌아와요. 여기서 자기장의 길이, 자기장 곱하기 길이, 자기장 곱하기 길이를 무한히 작은 길이로 나눠놓고 계속 이거를 곱해서 전체를 다 더해. 이게 인테그랄이죠?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이 같은 세기인 곳만 따라가요. 그러면 그냥 전체 자기장 같은 길이니까 같은 색이니까 그냥 B 해주면 길이를 적분하면 그냥 전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전체 길이 BL. 그죠? 아주 간단해지죠? 그렇게 되도록 경로를 잡는 거야. 자기장의 일정한 세기인 경로만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장 곱하기 전체 길이 해주는 결과가 되겠죠?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되냐? 이 결과가 요 고리 안을 지나가는 전류 I가 돼요. I에 뭔가 곱해줍니다. 이게 바로 뮤제로예요. 뮤제로. 투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가 암페어 법칙입니다. 여기가 암페어 법칙이에요. 암페어 법칙. 암페어 법칙이 뭐냐? 그러면 이 값은 얘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장을 따라가면서 더해주기 때문에 선적분이라고 합니다. 선적분, 경로적분이죠. 경로적분을 한 값은 뮤제로 그 내부에 들어있는 전류와 같다. 외워야 돼요.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법칙이니까, 그렇죠? 법칙이니까 이런 법칙이 이 세상이 그렇다. 뭐 어떻게 해,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다는데 외워야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할 겁니다. 이걸 이 그림에 직접 적용해 보죠. 여기에 직접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두뇌가 되잖아, 그렇죠? 이런 전류로부터 같은 거리에서는 자기장이 당연히 같겠죠, 세기가. 그런 공간에 대한 기하학에 대한 대칭성입니다. 이것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서는 자기장이 같을 거니까 그 거리는 경로는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원의 길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B 곱하기 2파이 R이 되겠죠.
B 곱하기 2파이 R 경로를 다 곱하면 그 결과는 μ0 전류 하나밖에 안 지나가네요. μ0 I가 된다고요.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분의 μ0 I가 나오지. 직선 전류 I로부터 거리 R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암페어 법칙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자, 예제 19-7을 해보는데 동축 케이블 안과 밖에서의 자기장. 동축 케이블이 뭔지 아세요? 동축 케이블 같은 축을 같이 하는 전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축을 같이 하는 전선인데 그러려면 이 축이 이 축이에요. 축 이렇게 들어가는 축. 그럼 이렇게 생긴 전선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 또 다른 전선이 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여기 요 사이는 공간이에요. 공간. 여기는 공간. 그래서 안쪽에 도선이 있고 바깥쪽에 얇은 두께의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전류를 주면 이쪽으로 전류가 나오는 거죠. 내가 전류를 주면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그림이죠. 안쪽 도선은 전류가 위로 흐르고 바깥쪽 도선은 전류가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물론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예,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겠지. 근데 안쪽으로 전류를 주고 바깥쪽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그림은. 그래, 이걸 동축 케이블인데 이 동축 케이블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옛날에 TV 안테나 있어요. TV 안테나. 이거 요즘에도 TV 안테나 있긴 있죠, 그렇죠? TV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데 안테나에서 선이 쭉 와서 집 안에 있는 TV까지 오게 되지. 이걸 연결하는 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 플라스틱이 있고 바깥쪽에 물론 검은색 피복이 있지만 안쪽에 하얀 플라스틱이 있고 이 플라스틱을 감싸는 이 망의 도선이 있어. 망으로 생긴 도선. 그죠? 그리고 안쪽에 선이 삐죽 하나 있죠.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예. 집에 가서 우리 집 TV에 유선 안테나가 달려 있으면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데 선을 한번 뽑아서 보라고. 뽑아서 보면 안쪽에 침같이 도선이 긴 도선이 하나 있고 하얀 플라스틱이 감싸고 있고 바깥쪽에 이 도선은 안 보여요. 근데 그죠? 이 도선 안 보입니다. 자르면 보이는데 손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바깥쪽에 감싸는 도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광 케이블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광 케이블은 뭐 그냥 광섬유가 들어있는 거니까 뭐 이거는 이제 실제 전선이 있는 거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가장 대표적인 동축 케이블은 이 오실로스코프 써보면 오실로스코프의 이 선들이 다 동축 케이블이에요. BNC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BNC 커넥터.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도선이 있고 그걸 테두리 바깥쪽을 감싸는 도선이 있고 이렇게 안쪽 도선은 실제로 이렇게 끼워야 되니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연결 잭에는 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뾰족. 이걸 손으로 구부리면 어떻게 돼? 그 연결이 쫙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쏙 안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다시 펴줘야 돼요. 좀. 함부로 구부리지 마시고 이걸 잘 펴서 동축 케이블 종류가 많죠. 이렇게 보시면 다 동축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의 케이블은 이게 정말로 손으로 눌러도 펴지지 않게 구부러지지 않게 금속으로 딱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자, 이걸 쓰는 이유는 외부의 신호가 안쪽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 신호가 잡음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잡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잡음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여기 오디오 장치 있잖아요. 그죠? 오디오 장치 스피커에는 외부 신호가 들어가면 막 지직 소리가 지금 여기도 많이 나죠?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내가 만지면 어떻게 소리 나잖아요. 지직 소리 난다고. 근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죠? 이걸 만졌을 때와 놓았을 때의 잡음이 차이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걸 만지면 막 떠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 여러분 느껴봤죠, 그죠? 다른 데서 전자제품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막 지직 소리 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외부 잡음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케이블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케이블의 연결이. 케이블을 잘 연결해야지만 잡음이 없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줄일 때 쓰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안쪽 도서는 이거 안쪽 도서는 3A의 전류가 흐르고 바깥쪽 도서는 1A의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안쪽의 공간이 0.5m, 0.5cm 되는 곳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바깥쪽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는 이 내부에서도 원래는 자기장을 구해줘야 돼. 금속 내부에서도. 근데 그 문제는 없고 여기 바깥 요 사이 공간 요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서의 자기장 구하고 바깥에서도 자기장 구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2파이 R분의 뮤제로 I의 내부 이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내용을. 암페어 법칙이 B 도트 DL의 적분인데 BL 곱하기는 뮤제로 그 내부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부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요거를 0.5cm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을 구할 때는 중심으로부터 0.5cm 떨어진 여기에요. 여기서의 자기장은 요 원의 둘레의 이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다 같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그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일 거 아니에요. 2파이 R 안. 그렇죠? 안. 여기 반지름이 R 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그 내부를 흐르는 전류는 요 I1이 다 흐르죠. 그럼 I1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멀리에서 이 바깥에서의 자기장을 구하고 싶으면 요 둘레 길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류인데 전체 전류는 I1 빼기 I2가 되겠죠. 또는 I2 빼기 I1이 되겠지.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흐르니까 이 원 내부를 지나가는 전체 R자 전류 또는 전체 전류는 이 전류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1-I2 밖에서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외부는 고려할 필요 없이 내부 전류에 의해서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외부 전류는 왜 자기장을 못 만드냐?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상쇄가 돼요. 상쇄. 외부에서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 외부에서 만드는 이 들어가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이쪽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방향이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전류에 의해서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결과적으로는 공식 하나만 B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여기 I 안 또는 내부 이렇게만 외워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19-7절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